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지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소극적인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민이 있고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 1위인 전남의 피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실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 취재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기한 정율성 기념사업 논란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기념사업회 측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자고 해도 정부 여당이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 등 광주 지역 교육단체들이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건 해안 지역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시민은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이를 보고만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시장 거리가 한산합니다. 상인들이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는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오후 1시. 제수용품을 사러 시장을 찾았다는 손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국민이 먹어야 할 먹거리에 방사선을 뿌린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방사선 물에 담근 생선을 먹으라고 먹겠어요? 절대 안 먹을 거죠. 광주시 대표 수산물 시장인 남광주 시장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손님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오후 1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광주 시민으로서 정말 저는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회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30년 동안은 제가 회를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은 일본과 우리 정부 모두를 규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하는 것을 막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도 공범이라며 지금이라도 방류를 막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핵오염수 투기를 온몸으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민이 있고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 1위인 전남 지역에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소비 위축이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과 관광산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전부터 소비가 줄어 가격이 급감한 전복. 판매가 안 돼 출하가 미뤄지다 보니 고수온의 폐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복이 나가지 않고 적체 상태예요. 수산물을 외면하는 소비자들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 실제 수산물 소비는 이미 바닥이고 저 역시도 특히 저희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먹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됐던 수산일번지 전남의 피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186만 5천 톤, 생산액도 3조 907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수산 가공품 생산액도 1조 9천억 원이 넘어 수산 규모만 4조 9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소비 위축이 이어질 경우 수산물 생산업계의 피해는 물론 가공업계, 음식점 등 소상공인, 그리고 관광산업까지 줄지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2년 뒤였던 지난 2013년 수산물 소비는 40% 줄었고 한 달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불안해져서 좀 소비 위축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불안 해소를 위해서 우선 수산물 안정성 조사 확대와 한편 전라남도는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수산인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성입니다.
호우특보와 폭염특보가 번갈아서 발효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한 비가 잠시 잦아들면서 또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거의 내리지 않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특보가 또다시 발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동안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하늘 모습 보시면 오전 중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오전 중에는 안개마저도 짙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가시거리 17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가부 훈부 장관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때 아닌 정율성 논란을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기념사업회 측은 평가를 역사에 맡기자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의 친중국 문화정책 중 하나로 2004년부터 검토되다 지난 2018년 첫삽을 뜬 정율성 역사공원.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보훈부 장관의 SNS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박민식 장관이 중공군과 북한군을 위로하는 노래를 만들어 침략의 부역자로 규정된 인물을 기리는 사업에 세금 투입은 안 될 말이라고 하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음악적 업적, 역사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한 사업을 정치적 이념의 문제로만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변인, 소속 국회의원 등 여당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호남 차별과 중국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반박하는 형국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율성에 대한 평가와 공과를 역사에 맡겨두자고 글을 올렸는데 이는 정율성 기념사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념화하는 것은 우리는 싫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논란을 더 키워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광주시에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요. 동향관리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자료 요청이 왔었고 이제 상호 협의한 결과 필요한 것은 구두로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좀 특이사항이나 발생하면은 행안부에서 자료 요구가 간혹 있거든요. 이례적인 요구는 아니라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지만 보훈부는 사업 백지화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업까지 예고하면서 광주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번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태우다 뒤늦게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매트리스 구조상 분류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분별한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애초에 분류가 어렵게 매트리스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사에도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비가 내려 진흙탕이 되어버린 바닥에 침대 매트리스가 쌓여 있습니다. 두툼한 장갑을 낀 작업자들이 칼로 천을 찢어내고 그 안에 엉켜있는 철제 스프링들을 하나하나씩 손으로 걷어냅니다. 이렇게 매트리스 안에 천과 스프링이 묶여있는 구조를 포켓형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이 스프링을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해 재활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평균 5명 붙으면 매트리스 한 장 뜨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인력 투입을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죠. 이렇게 인건비를 따로 들이면서까지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불법 소각이 암암리에 이루어집니다. 법을 알고 있지만 해결 방법은 답이 없다. 문제는 매트리스를 불에 태우면서 나올 수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여과 장치도 없는 야외에서 소각이 이루어지면 다이옥신과 수은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겁니다. 5년 전 한 유명 침대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발견돼 큰 논란이 일었는데도 매트리스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이지 재활용 의무 대상엔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습니다. 2021년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폐 매트리스는 연간 106만 개로 집계됐지만 이마저도 표본이 전체 가구 중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부 품목별 국제법 발부를 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름별로 아마 관리가 안 될 거예요. 법적 정의를 보면 재활용, 폐수 재활용이 어렵거나라고 시작을 해요. 매트리스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 오염을 막으려면 이제는 생산자들에게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조사가 직접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 업체에 보내야 하는 일명 EPR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유리병, 타이어 등을 만드는 제조사에 재활용 의무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EPR을 적용한다면 현재 단순 소각 매립되는 폼, 면직물 등도 이제 재활용이 돼서 단순 폐기를 막고 그 새로운 가치 창출 효과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매트리스의 EPR 제도를 적용하기 전 먼저 제조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재활용 실적을 달성한 만큼 폐기물 부담금을 줄여주는 대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 등 광주 지역 교육단체들이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시교육청 3급 감사관 채용 비리는 인사 담당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던 만큼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평가 점수를 직접 수정한 평가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이들이 교육청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광운교 아래 천변길에서 72살 정모 씨 등 3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들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0여 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통행이 금지된 광주천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비에 고립된 것으로 보고 다시 현장 통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퇴근길에 광주 제2순환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방호벽에 부딪혀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40분쯤 북구 각화동 제2순환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방호벽과 충돌해 차에 타고 있던 25살 남성과 73살 남성이 숨졌고 38살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길이 막혀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태양광이 풍부한 해남 솔라시도에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조성됩니다. 전라남도와 한전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삼성물산 등 7개 기업이 투자합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98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된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현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갖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지구 1기가와트 태양광 발전단지가 건설되면 솔라시도에는 아리백으로 상징되는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가 완성됩니다. 이곳 솔라시도가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땅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투자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다. 풍부한 태양광 전력을 기반으로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집적화 단지가 조성됩니다. 산업부 주관으로 전남도와 한전 7개 투자 기업이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 파크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개 투자 기업은 4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25개 동을 오는 2037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 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데이터 센터 한 곳을 운영하는 데 드는 전력량은 연간 1기가와트, 4인 가구 6,000세대가 사용하는 규모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 센터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돼 전력망 불균형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산업부는 전력망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 센터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같이 범부처적으로도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지역 분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태양광 생산 규모는 6.6기가와트로 국내 태양광 전력 생산량의 22%를 차지하는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과 전력망, 토지 가격을 감안하면 데이터 센터의 전남 유치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수는 광주 19만 8,200개, 전남은 28만 2,800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0년보다 각각 4.4%, 5.1% 늘어난 수치로 종사자 수로 보면 광주 91.7%, 전남은 92.6%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출 규모는 광주 74조 8천억 원, 전남은 85조 1,700억 원으로 2020년보다 각각 11.2%, 9.2% 증가했습니다. 대학가 오피스텔에서 1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들이 엄중 처벌과 재산 환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론 피해금을 돌려받기도 어렵고 정부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떼약볕 아래 청년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고인 최 모 씨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달려온 피해자들입니다. 전세 사기 엄중하게 처벌하라! 처벌하라! 최 씨가 무자본 갭 투자로 사들인 오피스텔만 260여 채. 부산시민 대책위가 파악한 피해자만 263명에 달합니다. 1인당 최대 1억 8천만 원을 떼었습니다. 문제는 최 씨가 형법상 처벌을 받아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일반 사기죄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갚을 돈이 없다던 최 씨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까지 요구했습니다. 형을 안 살면 돈을 벌어서 변제를 차례대로 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나를 고소해서 형을 살게 하면은 그런 노력조차 못하게 되니까 탄원서를 써달라. 그나마 기댈 곳은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대출금을 이자 없이 20년간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은 말뿐입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런 안내사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불법 증축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희 같은 건물은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서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최 씨의 전세 사기에 당한 피해자 중 90%는 아직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주차장까지 관리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정화조까지 있는데 업체 소개를 해주겠다. 이게 다고 그 다음부터 어떤 지원도 없었어요. 정부가 파악한 부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369명, 인천과 서울, 경기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가 내놓은 자체 대책 중 일부는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 전세 사기 범죄 수익의 몰수, 추징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에 멈춰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의 한 농촌마을 이장이 주민들 공동공간인 마을회관에 세입자를 들여 수년간 월세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들여 마을회관을 원룸 형태로 고쳐준 보은군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장은 받은 돈을 마을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보은군의 한 마을회관. 경로당을 지나 2층에 올라가자 호실 번호가 적힌 방 5개가 나타납니다. 내부엔 화장실 겸 욕실이 딸려 있고 드럼 세탁기와 전기 레인지, 인터넷 TV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방마다 가스가 따로 공급되는 등 최근까지 사람이 거주했던 흔적도 확인됩니다. 매달 돈을 받고 세입자들을 들인 겁니다. 표에서 내가 나오는데 뜨내기로 이제 들락날락하지. 애기서 사는 사람은 있고 지금은 저 밑에 다리 있는 사람들 갈 데 없고라니까. 마을회관에서 월세 임대 사업이 시작된 건 리모델링이 끝난 뒤인 2020년 초. 2층은 원래 회의실이었는데 공부방과 반상회실이 필요하다는 이장 요구에 보은군이 보조금 1억 원을 들여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이장은 새로 만든 방들을 한 달에 25만 원에서 32만 원 사이를 받고 건설 현장 노동자 등에게 빌려줬습니다. 건물 용도상 임의로 임대할 수 없고 보조금 사용 목적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선거법 위반으로 이장 자격을 잃은 2년여의 기간에도 자신이 마을회 계좌를 관리하며 불법 임대를 계속했습니다. 모두 3년 반 동안 이장이 자기 명의의 마을회 계좌로 받은 월세는 스스로 밝힌 것만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장은 불법인 줄 몰랐고 비워두는 게 아까웠다며 월세는 모두 주민들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 내역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다가 올해만 좀 썼어요. 그만큼만 올해만. 마을에 쓸 돈만 썼지 저는 개인적으로 시원적도 번지는 게 없어요. 저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쓰이는지 감독해야 할 보은군은 3년이 넘도록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재가 거듭되자 해당 이장을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월세 수익에 대한 환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를 통해 이장이 챙긴 돈이 있거나 임대 사업을 위해 리모델링을 요구한 걸로 드러나면 보조금 1억 원도 회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광주 전남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달 셋째 주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는 0.01%, 전남은 0.06%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가 0.7% 상승하고 전주 0.4%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데 반해 광주 전남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 역시 광주 0.01%, 전남은 0.02% 하락한 반면 전국적으로는 0.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특보와 호우특보가 번갈아서 발표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한 비가 잦아들면서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아주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특보가 발효되면서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조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많이 지나겠고요. 대기가 습한 가운데 안개마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해남의 가시거리는 17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더위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3도 안팎으로 25도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와 무안의 한낮 기온 30도로 예상되지만 체감온도는 더 높게 오르겠고요. 순천의 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낮 기온은 더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